신기술 분야 온라인 산업체 재직자 단기 강좌의 스마트 헬스케어 제품 및 서비스 사례를 주제로 발표하게 된 두영대학교 이미균입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오늘 강의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의 컨텐츠입니다. 첫 번째로 스마트 헬스케어의 정의, 그리고 당뇨병과 스마트 헬스케어, 그리고 스마트 헬스케어의 제품 사례를 순으로 오늘 강연을 진행하도록 하고, 여기 보시면 당뇨병이라는 특정 질환이 나오죠. 오늘 설명해 드릴 스마트 헬스케어의 제품과 서비스 사례는 이 당뇨병 중심으로 설명이 진행될 예정입니다. 자, 정의에 대해서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스마트 헬스케어, 디지털 헬스케어, 바이오 헬스케어, 요즘 신조어가 많이 나오고 있죠. 그리고 이런 용어들의 정의를 우선 살펴보고 가면 여러분들이 이해가 더 편하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스마트 헬스케어와 디지털 헬스케어는 같은 개념이라고 생각을 우선 해주시면 좋습니다. 개인의 건강과 의료에 관한 정보기기 시스템 플랫폼을 다루는 산업 분야로서 건강 관련 서비스와 의료 IT가 융합된 종합 의료 서비스라고 생각을 해주세요. 그럼 바이오 헬스케어란 무엇이냐? 여러분 생명공학이라는 말 얘기 많이 들어보셨죠? 바이오 테크놀로지라는 이야기인데, 이건 즉 유전자 재조합을 이용해서 한 개의 유전자와 두 개의 유전자를 재조합을 이용해서 새로운 유전자를 만들어서 그런 것들을 약학 지식의 기초에 인체에 사용되는 제품을 생산하거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산업이다 라고 생각을 해주시고, 의약품과 의료기기 등 제조업과 어떤 디지털 헬스케어 서비스에 관련된 서비스업을 포함하는 학문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스마트 헬스케어가 큰 바운더리를 갖고 있다면 그 안에 어떤 생물학적인 요소를 가지고 하는 헬스케어 분야가 바이오 헬스케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스마트 헬스케어와 이 4차 산업혁명과도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2016년 스위스 다보스에서 열린 세계 경제 포럼에서는 4차 산업혁명의 디지털 기술과 이 바이오 기술의 경계를 허무는 융합 기술 혁명을 통해 저희가 막대한 경제적 효과를 창출할 거라고 전망을 하였고요. 이처럼 스마트 헬스케어 산업은 기존의 어떤 의료 서비스에 국한되지 않고 앞으로 저희가 저 중요시 생각하는 예방 혹은 맞춤형 혹은 라이프 스타일 등 지능화된 단계를 의미하는 생태계다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기존의 의료 서비스에서 이런 예방으로 넘어가는 개념이라고 여러분들이 개인 맞춤형이라는 그런 컨셉을 가지고 이해하시면 더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스마트 헬스케어 서비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크게 세기 1.0, 그리고 세기 2.0, 그리고 세기 3.0으로 저희가 나눌 수가 있고요. 그 타임에 따라서 18세기와 20세기에는 세기 1.0에는 공중과 보건에 저희가 집중하는 그런 헬스케어였다면 20세기까지는 질병치료였다. 하지만 21세기 이후에는 인간의 수명 증가와 웰니스의 중요성이 부각됨으로써 어떤 치료 중심에서 사전 진단 및 예방으로 이렇게 약간 트렌드가 변화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따라서 헬스케어 세기 3.0에서는 건강관리 및 예방으로 패러다임이 변화되고 있다. 자, 왼쪽 그림을 한번 보시면, 왼쪽 기사를 제가 한번 가져와 봤는데, 기사를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초고령화 1호 대도시 노인과 부산의 미래. 그리고 부산, 노인과 바다만 남았다. 2030 세대 1만 명씩 서울로. 그리고 초고령 사회 진입, 즉, 이제 부산이 어떻게 보면, 노령화된, 어떻게 보면, 고령 사회에 진입하고 있는 큰 대도시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은데, 특히 부산의 경우에는 우리나라의 고령화 속도보다 5년 정도 빠른 속도를 보이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지난 10년간 20만 명 정도 이 부산을 떠났다고 하며, 그리고 대도시, 우리나라 대도시 안에서도 출산율이 0.75명 정도로 굉장히 낮은 수준이라고 합니다. 이처럼 이런 사회 변화가 있을 때 해결책을 제시하고 목표를 설정하고, 이런 목표를 설정하는 데 있어서 이 사회 변화가 반영이 되더라. 그때 헬스케어가 동인되면서 어떤 상황을 알려주죠. 그리고 그 상황에 맞게 해결책을 제시해주고, 결과적으로 어떤 목표가 의료비 지출의 경감 혹은 건강 수명 증감 이런 식으로 간다는 거죠. 이 모든 것들이 이제 보면 건강관리와 예방 형태로 패러다임이 변화되고 있다는 걸 여러분들이 감지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당연히 패러다임은 변화하겠죠. 왜냐하면 저희가 이제 사회적 변화가 이슈가 이제 전혀 달라지기 때문이죠. 예전에는 치료였다면 이제 점점점 예방 쪽으로 간다는 형태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부산시 7대 전략 사업에서도 이 라이프 케어, 이 강의가 지금 라이프 헬스케어에 관련된 거죠. 그 중에서도 스마트 헬스케어, 의료기기, 의료 서비스를 중심으로 이렇게 세부 산업 분야가 펼쳐져 있다는 걸 여러분들이 알아두시면 큰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 4차 산업혁명은 산업 시스템을 변화시켜서 어떤 건강에 대한 접근 방식을 변화시키고 있으며, 이 헬스케어를 기반으로 하는 산업 또한 많이 변화되고 있다고 생각을 해주시고, 스마트 헬스케어는 융합된 기술의 IT 기기 서비스를 사용하는 환자의 개개인의 질환관리, 건강관리, 그리고 식습관관리 등 다양한 서비스 형태로 발전이 되고 있다. 즉, 다시 말해서 개인별 맞춤형 치료 서비스가 가고 있다. 과거에는 이랬다면 미래는 이렇다 라는 얘기죠. 증상 기반이었다면 현재는 패턴 기반, 나중에는 알고리즘 기반으로 가게 될 거고, 과거에는 직관적이었다면 지금은 어떤 증거 기반이죠. 어떤 증상 기반 이런 식으로 가고 있다면 나중에는 정밀 기반으로 해서 맞춤형 예방, 진단, 치료가 일어난다. 이런 맞춤형이나 이런 개인형, 개인별 이런 용어가 요즘 화두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래서 스마트 헬스케어 산업을 저희가 한번 크게 보면 세 가지 파트로 나눌 수가 있다. 하드웨어, 그리고 소프트웨어 서비스가 있는데, 한번 보시죠. 하드웨어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이 일반적으로 알고 계시는 기기입니다. 그래서 개인 건강관리기기, 웨어러블 기기. 근데 그것들이 어떻게 사용되는가 보면 혈당, 혈압, 심전도, 활동량 측정, 어떤 측정 값들을 위주로 하고 있는 상황이라면, 이 소프트웨어는 어떤 미드웨어, 플랫폼, 통신 네트워크다. 앱들이 많죠, 이렇게. 그래서 정보 제공을 하는 앱, 그리고 개인 건강을 기록하는 앱, 병원 기록을 관리하는 앱, 이런 식으로 앱 베이스로 소프트웨어가 발달이 됐다는 걸 여러분들이 확인을 하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서비스가 있습니다. 진단 서비스, 건강 관리 서비스로 이렇게 서비스 개념인데, 여기 보시면 이런 기기들을 측정을 하고 소프트웨어를 사용해서 어떤 분석이나 어떤 정보를 제공해주고, 그 다음에 서비스로 연결되는 체외진단 서비스, 노인관리 서비스로 연결이 되는 식이라고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하드웨어부터 소프트웨어 서비스까지 이렇게 헬스케어 산업이 구성되어 있다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특히 이 부분은 여러분들 요즘 많이 흔하게 접할 수 있는 부분인 점 좀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당뇨병과 스마트 헬스케어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당뇨병이란 무엇이다? 4대 사망 원인 질병 중 하나다. 워낙 요즘 정말 많이 매스컴에서 다루고 있죠. 당뇨병은 무엇이냐? 비전염성 만성 질환이며 오줌 속에 당이 섞여 나와 있는 걸 말한다.
저희가 먹으면 혈액 속에는 당이 들어가 있는데 그걸 혈당이라고 하고요. 혈당은 나쁜 게 아닌 거죠. 어느 정도 혈당이 유지되어야 하는 건데 그게 과다 섭취가 됐을 경우에는 이렇게 혈당이 너무 많이 넘쳐서 소변으로 나오게 되는 걸 당뇨병이라고 합니다. 원인 같은 경우는 저희가 인슐린 호르몬의 부적절한 거고, 그리고 유전적 요인이 굉장히 셉니다. 당뇨병은. 그리고 발현 인자 같은 경우는 그런 비만, 임신, 정신적 스트레스, 그리고 세균 감염자 등 여러 가지 발병 인자가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정상치는 80에서 120mg 데시리터가 되겠네요. 자, 오른쪽을 보시면 글루코미터가 있습니다. 저희가 피를 얻어서 여기 시험지에 놓고 측정을 하면 이런 식으로 이런 수치가 저희가 가장 많이 쓰는 그 유닛입니다. 그래서 이 수치가 80이면 정상치구나, 120이 넘으면 비정상이구나, 우리가 이렇게 확인할 수 있는 게 바로 기계에 나오고요. 혈당이죠. 당의 대표적인 그 음식물인 설탕이 여기 나와 있는 걸 여러분들이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당뇨병 증상에는 무엇이 있는가? 다식, 다뇨가 있습니다. 소변을 자주 본다든지, 그리고 처음에는 살이 찌는 듯 하나, 나중에는 살이 좀 더 빠지면서 요이게 되고요. 피로가 옵니다, 피로가. 그리고 어떤 저항력이 약해져서 골마도 잘 낫지 않는 그런 형태가 나오고, 그리고 실학에도 굉장히 큰 영향을 주는 그런 질환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 잇몸도 굉장히 영향을 많이 줍니다. 잇몸에도. 그래서 피의 순환이, 그러니까 서큘레이션이 나빠지면서 잇몸 염증이 생기고 피가 잘 나며, 그리고 이가 잘 빠지는 그런 증상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가장 중요한 핵심이죠. 당뇨병의 증상은 처음에는 무증상으로 시작한다. 바로 당뇨병에 걸렸다고 해서 어떤 아픔이 바로 오진 않습니다. 저희가 감기가 걸리면, 코감기가 걸리면 코에 염증이 생기고 바로 이게 증상이 나타나는데, 이 당뇨병이라는 건 순간 당뇨가 올랐다고 해도 그런 저희가 판단하는 기준치를 넘었다고 해서 한다고 한들 바로 증상이 나타나는 게 아닌데, 상당히 진행이 된 뒤에 발견된다는 게 가장 큰 어떻게 보면 증상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당뇨의 합병증이 또 중요합니다, 여러분. 당뇨병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증상이 없는 경우가 많고, 초기 단계라고 해도 진단을 받아도 대수롭지 않게 넘기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장기간 방치를 하게 되죠. 무증상을 하니 장기간 방치를 하게 되고 치료를 하지 않게 되고, 그러면서 합병증이 나타나는 경우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하지만 이 합병증은 장기간 치료를 하지 않고 장기간 방치를 하면서 만들어진 합병증이라 또 치료가 잘 되지 않는 것이 또 특징이라고 생각을 해주시고, 그리고 저혈당 쇼크라는 말씀 많이 들어보셨죠? 혈당이 너무 내려가서 오는 급성 합병증인 저혈당을 빼고는 다 고혈당이 문제다. 혈액 속에 혈액이 있는데 당분이 너무 많습니다. 그래가지고 그러면 약간 뭔가 비스코시티, 이 점도가 높아진다고 표현을 할 수가 있죠. 그러면서 혈액의 흐름이 더뎌지고 심장의 부담이 늘어나면서 이런 심장 쪽 혈액 질환이 굉장히 많이 생기는 그런 질환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 기사를 한번 보시죠. 고혈압, 고지혈증, 고혈당, 세 개의 고가 혈관에 관련된 세 개의 레벨들이 고를 하면 이렇게 위험해진다. 어떤 숫자적으로 숫자가 급격하게 증가하는 걸 볼 수가 있죠.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고혈당, 고지혈증, 고혈당, 고지혈증, 고혈압, 이렇게 세트까지는 아니지만 따라다니는 혈관의 큰 메이저 질환들이라고 저희가 표현을 할 수가 있는데, 자, 크게 당뇨병 합병증에는 급성과 만성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급성에는 저희가 흔히 말하는 저혈당 쇼크, 그래서 혈당이 50mg/dL 이하일 때 아래와 같은 식은땀이 난다든지 빠른 맥박, 어지러움증, 두통, 전신 무기력증, 호흡곤란,
합병증의 증상이 있습니다. 만약에 저희가 일상생활을 하다가 저혈당 쇼크가 오면 설탕물을 먹거나 사탕을 먹거나 해서 당을 확 높여서 이런 호흡곤란 이런 걸 저희가 바로 대비를 할 수 있지만, 저희가 자는 동안에 갑자기 저혈당 쇼크가 온다, 호흡이 안 들어온다, 그러면 더 아주 곤란한 상황이 벌어지는 거죠. 그래서 저혈당 쇼크가 새벽에 오는 경우는 상당히 위험하다 라고 생각을 해주시고요. 그리고 또 다른 급성 합병증으로는 당뇨병성 케토산 혈증이 있고 비케토성 고삼투압성 혼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만성 합병증에는 대혈관 합병증이 있습니다. 이게 심혈관과 밀접한 연관이 있는 건데, 당뇨병 환자의 50에서 80%를 차지하는 어마어마하게 많이 차지하는 그런 합병증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실제로 당뇨병만 있을 때는 심근경색증 위험도가 일반에 비해서 2배에서 3배밖에 되진 않지만, 이런 고혈압, 아까 말씀드렸던 고혈압과 동반하면 8배, 그리고 고지혈증까지 있으면 20배까지 올라가는 증가 위험도가 있고요.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당뇨병은 실명과 시력과 밀접한 연관이 있는 그런 병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당뇨병 치료는 어떻게 보면 가벼운 당뇨병일 때는 이런 식사나 운동으로 해결이 가능하지만, 이게 부족할 경우에는 약물을 추가적으로 하고, 약물에는 이제 인슐린을 분비를 많이 해야 하기 때문에 이런 대표 약물들이 많이 활용이 되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제가 이거 말하는 이유가, 이제 이것들을 보완하는 어떤 스마트 헬스케어 제품이 나오고 서비스가 나왔기 때문에 약간 당뇨병에 대해서 좀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는 점 이해해 주시면 좋겠고요. 자, 당화혈색소와 어떤 혈당의 수치를 알기 전에 우선 이 아래 그림을 한번 보시죠. 이 당이라는 게, 여기 보면 저희가 피를 보면 적혈구, 백혈구, 그 다음에 플레인넷이라는 불리는 그 세 가지 세포가 있습니다. 근데 이 적혈구에 당이 붙습니다. 이 포도당, 글루코스가 붙는데, 어떤 적혈구가 이렇게 모양을 하고 있고, 당이 많아지면 이렇게 보라색으로 뭔가 눈사람처럼 더 커지는 형태를 보고 있는 거고, 이때의 당을 재는 게 당화혈색소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당화혈색소 같은 경우는 NGSP라고 미국 당화 헤모글로빈 표준화 프로그램에서 이런 퍼센트를 기준으로 저희가 말을 합니다. 자, 이 적혈구를 잰다고 아까 말씀드렸죠. 자, 적혈구를 재고 당화혈색소가 어떻게 보면 요즘 들어서 당뇨병을 진단하는 가장 핵심 그런 지표를 나타내는데, 왜 그러냐? 이 검사실이나 가족용 모니터링에서 나오는 EH 추산 평균 포도당은 여기를 말하는 거죠. 밀리그램 per 데시리터를 말하는 건데, 이거는 한순간에 나오는, 제가 이제 공복혈당이라고 해서 아침에 가서 피를 뽑죠. 이때 나온 피 검사는 바로 이 혈당을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어떤 다른 당화혈색소 검사를 하면 하루나 이틀 지난 다음에 이 결과값이 나오죠. 자, 이게 뭐가 다르냐? 이 당화혈색소는 이 적혈구를 재는 90일 동안 적혈구의 수치를 재는 거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왜 90일 동안이냐? 적혈구의 수명이 90일입니다. 그래서 적혈구는 90일 지나면 없어지고 다시 또 적혈구가 만들어지고, 이런 형태로 적혈구가 저희가 보완이 되는데, 수명이 90일이나 됩니다. 그래서 이런 90일 동안 추적된 어떤 수치를 말하고 있다. 그래서 당화혈색소가 더 당뇨병 진단에 있어서는 더 많이 사용되는 수치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당화혈색소와 혈당의 그런 변환식은 아래와 같으니 한번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이렇게 당뇨를 어떤 의료기기로서 저희가 판단하기 위해서 뭐가 필요한가? 트래킹 요소가 필요하다. 그게 뭐가 관련이 있다? 저희가 말하고자 하는 스마트 헬스케어의 제품과
관련이 있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핵심 키워드는 트래킹입니다. 자, 스마트 케어 제품 사례입니다. 자, 당뇨병을 측정하기 위해서 자가혈당 측정기라는 큰 토픽을 가져오고 그 안을 제가 기술적으로 세 가지로 나눴습니다. 침습식, 그리고 비연속 혈당 측정, 그리고 비침습식 비연속 혈당 측정, 그리고 비침습식, 그리고 연속 혈당 측정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제가 보통 수업이나 이렇게 관련 강의를 할 때 이게 제너레이션이라는 말을 좀 많이 쓰긴 하는데, 첫 번째 제너레이션은 이렇게 어떻게 보면 침습식이라는 고통이 이렇게 따른다는 거죠. 수반한다는 건데, 이렇게 고통이 수반하는 경우가 이제 침습식, 그리고 혈당 측정이 한 번만 가능한, 인스턴트한 그런 걸, 첫 번째 제너레이션이라고 하고요. 두 번째 제너레이션 같은 경우는 비침습식, 아프지는 않지만 역시나 연속으로 혈당 측정은 어려운 케이스, 그리고 마지막으로 아프지도 않고 연속적으로 혈당을 측정할 수 있는 게 세 번째 제너레이션이라고 나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첫 번째 침습식과 비연속 측정은 여러분들이 흔히 아시는 가장 많이 팔리고 가장 많이 사용되고 있는 체열 베이스 혈당 측정 기기가 되겠습니다. 자, 오른쪽 그림 보시면 이제 쿠팡에서 이렇게 이런 물질들을, 이런 제품을 파는데 35,000원 밖에 안 하죠. 그리고 리뷰 수도 보면 3,500개가 넘는 걸 보면 정말 많이 팔리는 베스트셀러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체열침이 있어서 피를 우선 내고요. 그 다음에 혈당 시험지에 이렇게 묻혀서 이렇게 혈당 측정기에 놓고 측정을 하는 그런 그런 환경으로 저희가 측정을 한다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자가 혈당 측정기로 검사한 혈당은 전혈의 포도당 농도를 측정한 것이고, 병원에서 측정한 혈당은 혈액 내 혈장의 포도당 농도를 측정한 값이다. 일반적으로 정말로 그 혈당을 측정을 하기 위해서는 포도당의 그러니까 아까 당화혈색소 말고 그냥 혈당을 측정하고 싶을 때는 이런 포도당 농도가 혈장에 있는 걸 측정을 해야 됩니다. 저희가 피를 한 방울 내면 이 안에 이렇게 어떤 탱크에 놓는다고 했을 때 절반으로 딱 나눠서 이 안은 적혈구, 백혈구들이 차 있고 이 위는 약간 물로 만들어진 혈장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병원에서 측정을 할 때는 저희 피를 원심 분리기를 통해서 이런 세포들을 다 제거를 한 다음에 여기 있는 혈장만 측정을 하는 거죠. 그래서 포도당 농도가 병원에서 측정하는 경우에는 훨씬 정확도가 우수하다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고, 자가혈당 측정기 같은 경우는 여기서 보신다시피 그냥 전체의 전혈을 측정하기 때문에 약간 뭐랄까 좀 더 덜 정확하다. 하지만 오차 범위가 10%에서 15% 사이다. 그래서 병원 가서 이제 고생하면서 측정하는 것보다 어느 정도 상대적인 측정값을 알기 위해서는 집에서 자가혈당 측정기를 사용해도 충분하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런 첫 번째 제너레이션인 침습식 비연속 측정에 단점이 있습니다. 체열하기가 번거롭겠죠. 그리고 침습식이기 때문에 고통이 수반해서 거부감이 드는 과정이라고 생각해 주시고, 하루 10번 이상 혈당을 측정해야 하는 제1형 소아당뇨병 환아 같은 경우는 더 측정이 어렵겠죠. 그리고 혈당 관리가 중요한, 관리가 필요한다는 건 어떻게 보면 자주 측정을 하고 트래킹을 해야 된다는 건데, 이런 제2형 당뇨병 환자 같은 경우는 또 자주 측정을 해야 하기 때문에 힘들다는 점을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은 비침습식 비연속 혈당 측정입니다. 비연속 혈당 측정은 마찬가지로 같지만 여기서는 비침습식이라는 거죠.
자, 그림을 보시면 훨씬 더 이해가 편하십니다. 여기 귀에, 귓볼에 대고 구멍을 뚫지 않고 귀에 이게 집게 형식으로 귀에 댔을 경우에 혈당이 측정이 된다는 거죠. 그리고 대표적인 예시가 글루코 트랙이 되겠습니다. 당뇨병 환자를 위한 무체혈 혈당 측정기 글루코 트랙이 출시가 되었다. 당뇨병 극복에 대한 의지가 굵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스스로 체혈을 하는 일은 결코 쉬운 과정이 아니다. 실제로 많은 당뇨병 환자들이 자가혈당 측정의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체혈의 고통으로 인해 혈당 측정을 게으리 하는 경우가 적지 않은 상황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무체혈로 측정을 하면 훨씬 더 편하겠죠. 무체혈로 하는데 정확도까지 좋으면 뭐 굳이 체혈로 할 필요가 있습니까? 그래서 글루코 트랙은 센서를 귓볼에 붙이면 1분 이내에 붙인 그 순간에 1분 이내에 혈당의 측정치를 보여주고요. 이 측정 방법이 또 신기합니다. 세 가지, 즉 초음파, 전자기파, 열파동을 이용해서 이루어져 있습니다. 세 가지를 한 가지만 사용하면 일반적으로 정확도가 떨어지기 때문에 이 세 가지를 사용하면서 보완하는 작업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초음파의 단점과 장점, 전자기파의 장단점, 그리고 열파동의 장단점을 보완해서 만든 제품이고, 비침습식이고 비연속 혈당 측정입니다. 이 무체혈이기 때문에 굉장히 좋은데 단점이 하나가 있습니다. 가격이 너무 비쌉니다. 270만원 선. 아까 보여드렸죠? 첫 번째 그 체혈식은 35,000원에 살 수 있는데 이렇게 무체혈이라고 해서 270만원까지 가격이 올라가는 점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비침습식 연속 혈당 측정, 그 Continuous Glucose Monitors라고 CGMS라고 요즘 많이 불리는 그런 자가 혈당 측정기입니다. 국제 당뇨병 연맹에서는 2019년 조사 결과에 따르면 전 세계 11명 중 1명이 당뇨병 환자이며 2045년경에는 전체 당뇨병 환자가 전 세계 인구의 7억 명, 10%로 이를 것 같다라고 하는 거죠. 지금도 뭐 어마어마한데 당뇨는 식습관과 밀접한 연관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점점 먹는 게 좋아지죠. 그러면 당뇨가 당연히 더 떠오르는 질환 중에 하나가 될 것 같고, 이걸 더 걸리는 형태로 전 국제 당뇨병 연맹에서 예상을 했네요. 그리고 연속 혈당 측정 시장은 현재 2017년에는 2조 원이었지만 25%씩 성장하여서 2025년에는 20조 이상의 시장 규모를 형성할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25%씩 성장을 한다는 건 어마어마한 성장률이죠. 자, 그러면 대표적인 스마트 헬스케어 제품, 비침습식 연속 혈당 측정이 가능한 스마트 헬스케어 제품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에보트사에서 만든 프리스타일 리브레라는 제품이고요. 2022년에 그 CES라고 여러분 아시죠? 매년 라스베가스에서 세계 최대의 전자제품 박람회가 열립니다. 코로나 때문에 못 열리다가 2022년에 열렸는데 이때 최고 혁신상을 받았던 제품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한국에서도 삼성, LG, 현대 여러 가지 CEO들이 매년 이 행사는 항상 참여를 하시죠. 그리고 CES 역사상 최초로 헬스케어 기업 대표가 기조연설을 맡아서 헬스케어에 대한 관심도가 어마어마하구나 라는 걸 저희가 간접적으로나마 알 수가 있겠죠. 자, 프리스타일 리브레 최고 혁신상 수상, 그리고 에보트의 사에 프리스타일 리브레를 출품하면서 이런 상을 받았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한국에서도 팔죠. 그래서 이런 쿠팡 같은 사이트 가면 약 10만원 정도, 이게 보통 2주간 측정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2주간 동안 10만원 정도 저희가 투자를 하면서 아프진 않지만 비침습식이지만 연속 혈당 측정을 할 수 있는 디바이스를 저희가 구매를 해서 저희 혈당을 파악을 할 수가 있다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대웅제약에서 이제 프리스타일 리브레를 이제 판매업을 맡고 있는데 3년 만에 60만 개를 돌파했다고 기사가 최근에 떴죠. 2023년 5월 25일입니다. 2달 전인데 60만 개를 팔 정도로 관심이 굉장히 많은 그런 스마트 헬스케어 제품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지금 1형 당뇨와 2형 당뇨를 제가 지금 설명을 하려고 하는데 이게 왜 중요하냐? 이 프리스타일 리브레 제품이 1형 당뇨 환자에게는 70%에서 100%까지 공단에서 환급을 해줍니다. 그만큼 보험 적용이 가능하다는 그런 제품이고요. 자, 그러면 1형 당뇨와 2형 당뇨가 뭐가 다른지 봅시다. 어쨌든 세포가 있고 저희가 포도당이 있을 때 이 포도당이 익는 걸 저희가 막아야 되는데 이런 걸 막아야 되는데 그걸 인슐린이 하는 거죠. 1형 당뇨일 때는 이렇게 이자에서 인슐린이 나가서 하게 되는데 여기서 인슐린이 안 나가게 된다는 게 여기 체크가 돼 있죠. 그래서 인슐린이 제대로 안 나가는 경우가 제1형 당뇨병이라고 합니다. 인슐린의 분비가 부족해서 발생한다. 2형 당뇨 같은 경우는 인슐린은 실질적으로 나갔지만 인슐린 수용체나 어떤 환경에 있어서 인슐린의 저항성으로 인해서 인슐린이 역할을 안 하는 거죠. 그런 경우는 제2형 당뇨병이라고 합니다. 특히 저희가 이제 소아 연령에서 이렇게 발생되는 당뇨병은 보통 1형 당뇨병이라고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즉 인슐린의 절대적 부족이 1형 당뇨병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 이런 경우에는 프리스타일 리브레가 보험 적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좀 더 저렴하게 이걸 사용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주에 10만원 좀 비싸죠. 그래서 이런 걸 한 3만원 돈으로 낮춰서 하고 있고 미국 또한 마찬가지로 어떤 당뇨에 걸렸을 때 보험 적용이 되면서 3만원이면 30불이라고 저도 들었는데 30불 정도 되면 보험을 적용받으면서 프리스타일 리브레를 부담 없이 잘 수 있다고 전해 드렸습니다. 자, 이것도 보면 프리스타일 리브레가 보면 1, 2, 3으로 시리즈가 점점 변합니다. 최근에는 프리스타일 리브레 3이라고 해서 제품이 나왔는데 사이즈와 스마트 연동이 가능하고 정확도 측면에서 좀 더 개발이 돼서 요즘은 프리스타일 리브레 3을 많이 사용하고 있는 추세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과거에는 여기 전용 측정기가 있었는데 저희가 이제 핸드폰을 항상 갖고 다니죠. 그래서 핸드폰과 만약에 연결이 돼서 핸드폰으로 저희가 바로 확인할 수 있다면 엄청 좋겠죠. 그게 그래서 프리스타일 리브레 3에서 적용이 된 제품이다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제품을 좀 더 파악을 해보죠. 그래서 에보트사에서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만들었고요. 이름은 프리스타일 리브레면서 가격은 14일 동안 10만원 정도 하는 그런 가격을 띄고 있고 무게가 굉장히 가볍습니다. 5g 밖에 안 되고 기본 측정 범위도 70에서 180 그리고 더 높은 측정 범위도 가능합니다. 여기는 정상인 범위 아니면 식후 범위를 말하는 것 같고요. 그리고 1분마다 세포 간질액에서 혈당 농도를 자동으로 측정하는 기기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15분마다 혈당 수치를 자동으로 기록을 해줘서 8시간 기록을 저장한다. 즉 저희가 24시간이죠. 8시간씩 기록을 하기 때문에 하루에 한 번, 두 번, 세 번만 체크를 해주면 이 24시간의 내용이 전부 저희 핸드폰에 아니면 측정 디바이스에 남아있으니 확인이 가능하다. 그러니까 8시간만 측정을 하면 되는 그런 형태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음식, 약, 자, 컨티뉴어스 글루코스 모니터의 장점을 다시 한번 얘기해 드리고 있는데요. 음식, 약, 신체 활동이 포도당 수치에 얼마나 미치는지 바로 확인을 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리고 추세와 패턴 정보에 입각한 인슐린의 어떤 치료를 위한 인슐린 투약의 결정을 높인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만약에 저희가 당뇨병 걸린 환자인데 운동을 심하게 했는데 당이 오르겠죠. 당연히 에너지가 필요하니까 몸에서 당을 만들어냅니다. 그러면 밥을 안 먹더라도 격한 운동을 하면 당이 확 오른다는 거죠.
근데 그 신체 활동이 있어서, 운동이 있어서 격렬함은 상대적으로 저희가 정의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어떤 운동을 했을 때, 어느 정도 운동을 했을 때 내 당이 어느 정도 오르더라, 이렇게 트래킹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이런 것들이 가능하게 하는 게 이런 스마트 헬스케어 제품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또 음식도 마찬가지죠. 어떤 음식을 먹었는가에 따라서 당 오르는 수치가 달라집니다. 그래가지고 예를 들어서 오늘은 A라는 걸 먹었고 내일은 B라는 걸 먹었고 C라는 걸 먹었을 때 당뇨의 어떤 흐름 변화에 있어서 저희가 어떤 음식이 나한테 맞는지, 어떤 음식이 나의 혈당을 더 올리는지 저희가 파악을 할 수 있다는 점, 그런 장점이 있는 게 연속 혈당 측정기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직경은 34mm 정도 되고요. 저도 최근에 뭐 여러 가지 스트레스와 저 유전적 요인도 있고, 그래서 당화혈색소가 얼마 전에 좀 많이 높아져서 저도 좀 약간 제 혈당을 좀 알고자 자가혈당 측정기인 이 프리스타일 리브레를 구매를 해서 저도 이렇게 달고 있었습니다. 제가 그때 사진 찍어 놓은 걸 여기 이제 올려놓고요. 자, 이 사진을 제가 보여드린 이유는 여기 보면 비친습식이라고 하는데 여기 뾰족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 전 슬라이드에서 나왔던 그 하얀색 부분이 이 아래쪽을 말하는 거고요. 이렇게 말하는 거겠죠. 그리고 이제 저희가 측정을 하기 때문에 이렇게 뾰족한 부분이 있다. 하지만 이걸 이제 저희가 지방이 많은 쪽으로 이렇게 보통 이렇게 딱 고정을 해서 붙이기 때문에 그렇게 약간의 아픔은 있지만 큰 아픔은 아니다 라고 생각을 해 주시면 될 것 같고, 2주에 한 번 있는 아픔이기 때문에 뭐 그렇게 견딜만한 아픔이라고 생각을 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비침습식 혹은 최소 침습식이라는 용어도 저희가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런 식으로 제품 구성이 되어 있다. 자, 여기 보시면 아까 말씀 그런 뾰족한 부분이 필라멘트라고 합니다. 굉장히 얇고요. 제가 혈관이 이렇게 형성되어 있는데 실질적으로 필라멘트는 이런 세포 간질액에서 을 통해서 측정이 됩니다. 파랑색 볼이 어떻게 보면 저희가 말하는 글루코스라고 당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저희가 음식을 먹으면 이 당이 혈관을 통해서 몸에 이제 퍼지겠죠. 이 혈관을 통해서 퍼지면서 이 안쪽으로 세포 간질액으로 왔을 때 이 필라멘트가 측정을 해줍니다. 피부 아래 조직의 세포를 둘러싸고 있는 얇은 액체층인 세포 간질액을 측정을 해주고요. 여기 렉 형상이 있습니다. 혈당을 바로 측정을 하면 저희가 음식을 먹고 나서 바로 혈관에 있는 피를 뽑아서 측정을 하게 되면 당이 바로 나옵니다. 하지만 여기서 이런 투과하는 시간이 있기 때문에 지연 현상, 렉 현상이라고 하는데, 그렇기 때문에 프리스타일 리브레 같은 경우는 음식을 먹고 20분이나 15분 후에 측정을 해야 정확한 글루코스가 나온다. 그래서 먹고 나서 15분, 20분 후에 글루코스 수치의 차이가 난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측정 원리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죠. 자, 포도당을 분해하는 당산화 효소가 포도당을 분해하여 과산화수소가 생성이 됩니다. 이때 전극에서 이 과산화수소를 분해되도록 전압을 인가를 시키고요. 이 과산화수소가 산소로 바뀌면서 이 생성되는 전자 전달 매체로 통해서 전극으로 변하면서 전류의 세기로 변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전류의 세기로 어떻게 보면 저희가 혈당을 측정하는 그런 측정 원리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아까 말씀드린 필라멘트는 5.5mm 정도 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이제 여성분도 차고 있죠. 저희가 혈당을 측정을 하기 위해서 프리스타일 리브레를 열어서 바로 이제 팔에 부착을 하고, 이런 식으로 핸드폰 상단을 저희가 딱 대면 이런 식으로 트래킹이 나오는 거죠. 8시간 동안 트래킹이 되기 때문에 하루에 3번 정도만 하면
트래킹이 되고요. 이런 식으로 내가 아침에 어떤 혈당 수치를 가지고 있었다. 밥을 먹고 혈당이 얼마큼 올랐다. 오늘 햄버거를 먹고 혈당이 더 올랐다. 피자를 먹고 더더더 올랐다. 인스턴트 음식은 혈당이 안 좋구나. 관리해야지. 뭐 이런 식으로 나가는 거죠. 해당 그래프는 제 그래프입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좀 약간 스트레스를 받거나 과다하게 당을 먹었을 경우에는 이렇게 보시면 점심, 저녁 때 당이 확 오르는 걸 확인하실 수가 있죠. 하지만 좀 운동 관리를 하고 혈당이 확 오르는, 예를 들어서 흰쌀 같은 경우, 저희가 정제되지 않은 곡물을 먹었을 땐 당이 확 오르는 걸 여러분들이 아실 수가 있죠. 예를 들어 떡 같은 거, 약간 덴스한 음식을 먹으면 당이 많이 오릅니다. 그런 걸 좀 배제하고 건강하게 채소 위주로 먹으면 이렇게 당이 전반적으로 좋아지는 현상도 보실 수가 있고, 또한 이 프리스타일 리브레가 92를 추적을 해서 당화 혈색소도 이렇게 제공을 해줍니다. 그래서 나의 당화 혈색소는 5.4구나. 5.4면 정상 범위에 들어왔구나, 이런 식으로 판단을 하게 되는 거겠죠.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 음식에 따라서 자기 몸이 어떻게 반응하는가 이를 판단할 수가 있어서, 음식에 있어서 큰 음식을 이렇게 어떻게 보면 선택적으로 먹을 데 있어서 굉장히 큰 도움을 주고요. 그리고 뭔가 이걸 기계를 차고 있기 때문에 이 기록이 계속 남기 때문에 어떤 나의 당뇨 감독관이 나를 이렇게 트래킹하고 있다는 느낌이 들어서 좀 더 효율적으로 음식 관리나 운동 관리를 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런 혈당이 확 오르는 걸 혈당 스파이크라고 하는데, 이 녹색을 보통 저희가 정상 범위로 놉니다. 하지만 이제 빨간색이 이제 당뇨병 환자의 그런 당뇨 수치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 이런 인슐린 분비가 안 되기 때문에 당연히 이렇게 스파이크가 나타나고, 저녁을 먹으면 또 스파이크가 나타나는 걸 확인하실 수가 있죠. 당뇨병이 있는 경우 식후 30분 혹은 2시간 사이에 혈당 수치가 180에서 200 사이까지 올라가면 당뇨병이라고 저희가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 이런 혈당 스파이크를 어떻게 보면 좀 완화하기 위해서 이런 스마트 헬스케어 제품이 혹은 이런 서비스가 많이 활용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스마트 헬스케어 제품 사례의 정리입니다. 자가 혈당 측정은 당뇨병 관리에 있어서 나침반과 지도라고 한다면, 최근에 나온 이런 연속 혈당 측정기는 내비게이터라고 저희가 표현을 할 수가 있다. 연속 혈당 측정의 장점은 혈당 수치와 추세, 그리고 추세를 통해서 저혈당과 고혈당을 미리 예측을 할 수 있고 예방을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고요. 그리고 혈당의 변동폭까지 저희가 확인을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2주 동안에 한 번을 구매를 해서 2주 동안의 혈당의 패턴을 파악할 수 있어서 전반적으로 아까 말씀드렸던 음식관리, 운동관리 등 생활 습관을 점검하고 인슐린의 용량을 조정하는 데 있어서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스마트 헬스케어 제품의 사례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은 스마트 헬스케어의 정의를 처음에 짚어드렸고, 그 다음에 당뇨병의 설명을 드리고, 스마트 헬스케어와 어떤 연관성이 있는지 설명을 드리고, 마지막으로 여러가지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제너레이션으로 여러가지 당뇨병용 스마트 헬스케어 제품들이 나왔고, 거기에 대해서 자세한 설명을 드리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여러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부경대학교 이매균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